자, 그러면 이제 왜 코드펜을 통해서 연습을 하냐? 나중에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뭐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북 있는 분들 있잖아요. 노트북 오프라인 수업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트북 가져오세요. 노트북. 그리고 나중 가서는 여러분들 실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보는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 노트북 필수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물론 학원 컴퓨터로 하긴 할 거예요. 학원 컴퓨터로도 이제 되긴 하지만 뭐 설치하고 설정하고 뭐 하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트북 가져왔을 때 거기 노트북에다 해놓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치라든지 설정이라든지 그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간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노트북 가져오세요라고 할 거예요. 노트북 없다 해가지고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학원에다가 제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액트가 익숙해지면 그때는 이제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리액트를 작성하는 방법, 세팅부터 리액트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코드펜으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을 나가야 되는데 세팅을 1시간 동안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코드펜을 선택해서 일단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왜냐면 세팅할 때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뭐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게 세팅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낭비됩니다. 그래서 나중 가서는 제가 노트북 가져오라고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이제 리액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환경 설정 같은 그런 세팅들을 진행할 거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펜 세팅은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액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할 건데 여기 보면 뉴펜이라고 있어요. 이거 클릭한 다음에 뉴펜 클릭하시면 나오는데 아니면 여기다가 요거 써도 돼요. codepen.io 한 다음에 펜 요거는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세팅을 좀 해줄 건데 여기다가 div 탭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id 한 다음에 루트라고 적을 거예요. 참고로 이거 안 써도 돼요. 제가 세팅되어 있는 거 다 드릴 거니까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사용하는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 이거 쓰지 마세요. 자, 리액트 같은 경우는 참고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앱을 만드는 데도 쓰이기도 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만 특화되어 있고 리액트 같은 경우는 웹을 만드는 데도 쓰고요. 그 다음에 앱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이브리드 웹앱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네이버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PC에서는 네이버가 어떻게 떠요? PC에서 여러분들 네이버 들어가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네이버 모바일이라고 검색해볼까요? 네이버 여기 검색 이렇게 쓸게요. 네이버 모바일 나오려나? 모바일 했을 때 그래요. 그냥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뭐 요즘 네이버 모바일 들어가면 요렇게 나오죠? 그죠? 요렇게도 안 나오나? 요즘 많이 바뀌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자,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PC로 들어갈 때는 요 모양이잖아요. 근데 모바일로 들어가면 요 모양이란 말이에요. 물론 네이버는 자사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모바일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하이브리드 웹앱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리액트를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웹앱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리액트를 이용하면 웹도 앱도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튼간에 루트라고 쓰게 되면 여기에 이제 리액트가 끼어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리액트를 컴파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세팅스 들어가면 JS 클릭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프리프로세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바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벨. 바벨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세이브 했을 때 여기가 바벨로 바뀔 겁니다. 바벨로 바뀌어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바벨로 바뀌었죠. 얘로 하셔야 됩니다. 얘로 하면은 나중에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쓸 수 있게끔 도와줘요.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설치해야 되고 노드.js도 깔고 그런 식으로 작업해야 되는데 쉽게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벨 선택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저는 이제 제가 복사해서 가져올 건데 여기다가 일단 이건 뭔지 몰라도 되고 자, 요런 식으로 있어야 돼. 지금 리액트 버전은 18 버전이거든요. 18 버전인데 리액트 같은 경우 공식 문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들어가면 이렇게 공식 문서가 있고 현재 리액트 버전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3.1 버전 이렇게 되어 있죠. 18 버전이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리액트를 불러온 건데 원래는 리액트를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코드펜에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어차피 드릴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하면 코드펜 저장하면 강사 주소가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고유의 주소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도 할 거냐면 폰트도 좀 이쁘면 좋으니까 연습할 때 폰트도 이쁘면 좋으니까 폰트도 반영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G마켓 이거는 여러분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따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따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TML에 바디에 폰트 사이즈를 이 정도만 반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한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저는 2rem 정도라고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일인드라는 게 있는데 리액트에서는 리액트 진영에서는 이 테일인드 CSS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해요, 작업할 때. 리액트, 특히 리액트 작업할 때. 그래서 이 리액트도 일단 불러올 겁니다. 얘는 뭐냐면 CSS 라이브러리인데 다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 여기는 뭐 노멀라이즈라든지 라이브러리 수많은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이 다 있습니다. 테일인드 CSS 치트시트라고 들어가 보면 두 번째 거 보통 많이 쓰거든요. 얘도 많이 쓰는데 저는 요즘 이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SS를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테일인드를 쓰게 되면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만 참고로 하면 여러분들이 뚝딱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어요. 됐죠? 그래서 요거 임포트 해가지고 써줘야 됩니다. 지금 리액트 돔 같은 경우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앱을 만들어 볼 건데 앱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펑션에서 앱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어떻게도 만들어도 되냐면 그냥 컨스트 해가지고 앱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관없어요. 방금 썼던 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펑션, 앱, 그 다음에 소가로, 중가로 이런 식으로 쓴 거랑 똑같은 문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배웠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에로 펑션이라고 합니다. 에로 펑션. 그 다음 리턴에서 안녕 했을 때 이 함수의 실행 결과가 뭐다? 안녕이다 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튼간에 리액트를 지금 뭐 한 거예요? 불러온 겁니다. 리액트를 불러온 거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 jQuery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여러 라이브러리 불러올 때 이런 식으로 불러온 것처럼 리액트를 불러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쓰려면 이게 최신 문법이기 때문에 세팅스 들어간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바벨이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리액트 앱을 생성한 겁니다. 앱 생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앱을 실행해서 그 실행된 결과를 루트라는 녀석한테 넣어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리액트 돔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돔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문서 HTML 관련돼 있는 그런 문서를 돔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언어가 해당 문서에 접근해서 읽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배우신 분들하면 뭐 get element by 그 다음에 뭐 get query selector all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이제 돔 API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쓰려면 뭐 해요? 리액트 돔이라는 걸 쓰려고 이제 요걸 불러온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리액트 돔 렌더라고 쓸 겁니다. 렌더 그 다음에 소가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앱이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게 가능해요. 원래는 요거를 이제 닫기 해가지고 열고 닫고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태그를. 근데 그 리액트 같은 경우 이렇게 안 써도 그냥 이렇게만 써도 해당 함수를 실행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쉼표에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라는 게 있습니다. id. 자, id 한 다음에 루트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요 함수를 get element by id라는 거는 div 상에 있는 루트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불러온 다음에 이거를 거기다가 넣어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포맷 자바스크립트 누르면 알아서 얘가 포맷을 이용해서 변경을 시켜줘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문장을 쓸 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코드펜 같은 경우 포맷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자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코드가 정렬이 돼요. 그래서 이거 저장한 거 제가 어차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URL 들어가신 다음에 그래서 복구 타셔서 안녕이 우측에 나오면 성공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말을 저는 안녕 나오기는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나오게 하는 말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